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신고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게 아닌가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억울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싸워가지고 뭐 불기소 처분이 났는데, 그러면 나 억울한 고소 당했으니까 상대방을 무고로 한번 고소해보겠다,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네. 상대방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났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고죄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생각보다 형량이 엄청 높아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두고 있는데요. 우선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이제 허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고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불송치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가지고 고소를 한다든지 뭐 그래야지 무고죄가 되는 거지, 이런 사실 자체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없는 사실 자체를 꾸며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를 어떤 고의를 가지고서 형사고소를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자체는 성립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판례에 따르면은 일단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 가지고서는 무고죄의 고의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사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징계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거를 신고를 해야지 무고죄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어떤 고소 사실 자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무고죄가 성립이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고에서 상대방을 허위 사실로 고소를 진행을 했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냥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무고죄를 범하고 나서 만약에 그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어떤 뭐 자수를 한다면 감경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형법에서 정해두고 있는데요. 모든 범죄의 경우에 이런 어떤 자백 감경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무고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다면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네. 고소를 당했고 결국에 이제 열심히 싸워서 불송치 혹은 불기소, 무혐의 결정을 받았을 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억울한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일단 살펴봅니다. 근데 그 억울한 고소 내용이 그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반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어떤 없는 사실 자체를 좀 지어내서 상대방을 좀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무고죄를 검토를 해가지고 무고로 한번 고소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고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무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